마인드온과 함께하는 심리극 들여다보기 제4강 제이콥 레비 모레노의 생애 멘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 배지석 소장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심리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모레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이 끝나고 나면 모레노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레노의 생애 모레노는 85년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레노의 삶은 마치 심리극의 역사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레노는 1889년 5월 18일 오후 4시경 세르반 보다가의 친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카레스트는 루마니아의 수도이죠. 모레노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모레노의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모레노의 가족의 가계도를 보고 있습니다. 모레노의 아버지 모레노 니심 레비는 1856년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레노의 어머니 폴리나 이앙쿠는 1873년 11월 24일생으로 14살에 모레노 아버지 떠도리 웨파논과 결혼을 했죠. 모레노 니심 레비는 장사를 위해 길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무른 시간에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밖에서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권위를 주장하는 편이어서 아이들은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업가로서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능했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관대한 성품이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일을 희원했고 반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페인계 유태인 공동체에서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친구들과 이웃을 종종 도왔다고 합니다. 폴리나 이앙쿠, 모레노의 어머니는 따뜻하고 명랑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그 시대 사람치고는 교육을 많이 받은 편이어서 세련되고 마을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계 유태인이긴 하였지만 신약 성서와 가톨릭 학교의 수녀들의 영향으로 기독교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미신에 관심을 가져 집시의 이야기를 듣거나 꿈 해석과 점성술을 신봉했습니다. 커피 알갱이나 홍차잎, 손금,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재앙, 결혼, 불을 예측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풍부한 유머 감각과 다양한 힘,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을 기른 일을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부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고 이 결혼이 폴리나의 오빠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양자 모두 긴장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레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레노가 12개월 되는 무렵 그룹변 발작이 심하게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집시는 정오의 아기를 뜨거운 바닥에 올려놓으면 태양이 아기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시는 아기는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인물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심리극 이야기라는 모레노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인데요. 모레노의 첫 번째 저서에서도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심리극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4살 반이었을 때 부모님은 다뉴브강 근처에 살고 계셨다. 그들은 일요일이면 누군가를 방문하러 나가기 위해 나를 이웃 아이들과 같이 지하실에 남겨두곤 했다. 지하실의 크기는 보통 방의 3배나 되는 크기였고 가운데에 큰 오크로 된 탁자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은 우리 놀자 라고 말했고 그 중 하나는 뭘 하고 노는데? 라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놀이를 하자 라고 했고 아이들은 그럼 누가 하나님이지? 라고 물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천사들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의했다. 그들은 우리는 먼저 천국을 만들어야 해 라고 했고 우리는 집안의 모든 방에서 의자들을 지하실로 끌어내어 큰 탁자 위에 놓고 여러 개의 의자를 한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쌓아 천장까지 닿게 하여 여러 개의 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모두 내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곳에 다소곳이 앉았다. 아이들은 팔을 날개로 삼아 노래를 하며 탁자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한 아이가 내게 왜 너는 날지 않니?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팔을 뻗어 시도해 보았다. 몇 초 후에 나는 오른팔이 부러진 채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모레노의 첫 번째 심리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레노의 20살의 이야기입니다. 모레노는 1909년 비엔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한동안 항상 오스트리아 농부의 녹색 외투를 입은 모습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익명으로 학생들 사이에 순회했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동안 그를 지켜보던 한 철학과 학생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대화가 통했고 두 사람은 함께 참 만남의 종교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모레노는 행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험을 거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모레노는 포젤 교수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매독에 관한 치료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그너 봉 자레그 교수의 조교였습니다. 포젤 교수는 새로운 과학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홀실러나 헬렌 더치오 같은 연구 조교를 두기도 합니다. 학생 기록부에 나와 있지도 않는 모레노 역시 포젤 교수의 조교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모레노의 기억이 너무 분명해서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1913년과 1914년에는 모레노에게 집단 심리치료의 탄생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빈에는 매춘부를 위한 홍등가가 있었고 그들은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레노는 성병 전문가인 그롬 박사와 개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치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 심리치료의 잠재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모레노는 난민 캠프에서 소장이자 의료 관료 일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많은 임상 경험을 인정하고 의대 상급생인 그를 의료 관료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발령지가 바로 미텐도르프 난민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는 이탈리아 군대를 피해 피롤 남부 지방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 임시 보금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레노는 캠프의 어린이 병동을 맡아 젊은 의사로 치료를 임했습니다. 모레노는 캠프에서 생활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대인관계적 유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함께 생활해야 했고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산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로 캠프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레노는 국적, 성별,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리고 감독자냐 난민이냐에 따라 다른 심리적인 적응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레노는 이 경험으로 개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자 역할을 하는 집단 심리치료의 잠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레노는 1917년 2월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1912년 모레노가 23살 청년 때의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레노의 자서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레노가 프로이드를 만났던 기억입니다. 모레노는 프로이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인위적인 환경인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는 거리나 그 사람들의 집,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박사님은 사람들의 꿈을 분석하지만 저는 그들의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신의 역할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프로이드 박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모레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모레노가 꿈꾸는 16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레노의 30대의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던 1918년 무렵부터 25년, 모레노가 오스트리아 바우트 보슬라우에서 공중보건 관료 일을 합니다. 솜에서 실을 만드는 방적 공장에서 의료 감독관 일을 하면서 보슬라우와 빈에서 모레노는 개인 치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레노는 평생 뮤즈를 찾아다닙니다. 뮤즈는
신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여신을 의미하는데 모레노는 마리안느를 이 시기에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사이코 드라마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부유한 환자가 모레노를 찾아와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레노는 마리안느의 도움으로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 외에 삶의 문제를 다른 시나리오로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도록 재현하도록 돕습니다. 이때 모레노는 이 방법을 극시험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921년 4월 모레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을 찾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분이라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가 국가적으로 혼란에 빠졌던 이 시기 리더십의 부재를 모레노는 소시오 드라마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1922년 주인공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고안합니다. 1924년에는 이를 빈에 일렸던 새로운 극기법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합니다. 1925년 모레노는 자발적 참여극을 시도하면서 바버라라는 여배우에게 일상과 다른 역할을 줌에 따라 일상에서 보여지는 감정이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바버라 부부가 평소에 일어났던 갈등 상황, 어린 시절, 미래의 꿈을 표현하게 합니다. 바버라 부부가 함께한 이것이 사이코 드라마 기법의 활용예로 설명되곤 합니다. 모레노는 1925년 빈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모레노가 꿈에서 꾸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2년 동안 마리안느 오빠의 도움으로 전자기록기 개발에 열중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녹음기를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일은 물거품이 되죠. 미국 특허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었고 사실은 제조는 되지 않았지만 모레노의 꿈이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1927년 1월 모레노는 뉴욕에서 다시 의사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후 9월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정신과를 개업합니다. 1927년 모레노는 자발적 참여극인 살아있는 신문으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시도합니다. 이는 그날의 사건을 극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1928년 모레노는 베아트리스라는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모레노의 작업에 매우 흥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끔 결혼을 제안합니다. 물론 시민권을 얻은 뒤 이혼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베아트리는 모레노에게 도움을 주는데 협조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모레노의 40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레노는 살아있는 신문이라는 즉흥극에서 컬럼비아 대학의 대학원생 헬렌을 만납니다. 그녀는 모레노가 사회 측정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수들과 사회학자들을 소개시켜줍니다. 헬렌은 사회 측정학 연구의 원동력으로 싱싱교도소, 허드슨 직업유학교 등 다양한 연구를 돕습니다. 1931년 모레노는 자발성과 창조성이라는 주제를 즉흥성이라는 잡지에 소개합니다. 이 주제들은 심리극의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32년 모레노는 싱싱교도소에서 했던 사회 측정학 연구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집단 심리치료에 관한 최초의 책이 됩니다. 이 논문이 미국 정신의학회 연차대회에서 소개되면서 집단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모레노의 공식적인 발표로 소개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모레노의 발표를 듣던 허드슨 직업유학교 소장은 모레노에게 직업여자학교 수석 연구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모레노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집단 심리치료와 역할 연기를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 16mm 영화를 만들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합니다. 1936년 뉴욕주 북쪽 허드슨 강변의 비콘에서 톤 부인의 도움으로 사이코 드라마 극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극장에서 모레노는 사이코 드라마의 기법, 배경, 이론, 원형 무대를 갖추며 사이코 드라마를 점점 구체화하게 됩니다. 1930년 모레노는 마리안느와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1936년 모레노는 뉴욕 비콘에서 개원한 요양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모레노는 자신의 여신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드슨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던 플로렌츠 브리지를 만납니다.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렸지만 예언자적인 모습에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모레노의 저서 창조주의 말씀과 더불어 두 사람은 신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됩니다. 1938년 그들은 결혼하여 딸 레지나를 낳습니다. 1945년 모레노는 집단 심리치료를 확장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사회측정학과 집단 심리치료를 융합한 집단 심리치료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영국 군인은 인사 선발을 위한 집단 방법을 모레노에게 요청합니다. 모레노는 비공식 명칭으로 모레노 사단에서 영국군과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1948년 두 사람은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플로렌즈는 모레노를 여전히 존경했지만 모레노는
모레노는 마리안느와 같은 파트너이자 공동 창조자를 원했습니다. 1949년 마지막 뮤즈 젤카와 결혼을 합니다. 젤카는 1941년 정신병에 걸린 여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모레노 요양원에 방문하였고, 모레노는 그녀를 본 순간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레노는 결혼하기 전 창조주의 말씀, 사회측정학 연구소, 사이코드라마 극장 관리도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젤카는 그에게 지지적인 파트너로 출판, 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맡았습니다. 1952년에는 아들 조나단을 낳았고, 자녀 양육 방식에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적용합니다. 세 명의 가족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욕구, 감정을 잘 알기 위해 역할 바꾸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 연구와 기법은 아이의 양육과 가족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 극장을 운영하면서 사이코드라마 연구소, 사회측정학 연구소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별 강연과 1951년부터 66년에는 뉴욕 예술과학대학원 사회과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1951년엔 집단 심리치료 국제위원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것이 확대되어 집단 심리치료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 미군 부대를 순회하거나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모레노는 사이코드라마 집단 심리치료 국제협의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수의 회원들이 가입을 하였고, 이후에는 국제 집단 심리치료 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1954년부터 60년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사회과학 분야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레노는 이를 정신의학의 3차 혁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956년부터 60년까지는 심리치료의 발전이라는 책을 냈고, 1967년에는 뉴욕 주의사회가 모레노에게 50년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비콘에 있는 병원 문을 닫고 수련과 출판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1968년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의대 교수회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다음해 1969년도에는 빈 대학으로부터 황금 박사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모레노가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하기 어려워지자 젤칸 모레노가 이를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1960년 후반부터 70년 초까지 집단 심리치료와 사이코드라마 분야의 확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974년 어느 날 모레노는 심장의 쇼크로 부분적인 마비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예전처럼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을 마감하기로 다짐합니다. 식사를 거절하고 물만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3주 동안 친구, 동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본국에 앞서 하는 사이코 드라마 워밍업과 같았습니다. 모레노가 태어났던 해 늙은 집시가 예언했던 길고 긴 여행. 1974년 5월 14일 그는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레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신의학에 즐거움과 웃음을 준 사람. 모레노의 동료들은 그가 85년 동안 살아온 삶을 회상했습니다. 모레노 그는 초능력 인간이나 신이 아닌 평범한 인간인 동시에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주의 공동 창조자가 될 책임감을 남겨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레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불가리아에 있는 제이콥 모레노의 조상의 집과 기념 플라크가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은 모레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입니다. 모레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저와 나눴던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모레노,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힘을 깨닫게 해준 멋진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모레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리극을 한 번쯤 경험하신 분들은 모레노의 생애를 통해서 심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심리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한 심리극 들여다보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